나는 행복합니다. 나번 찍어주세요. 아. 나번 이승입니다. 근데 제가 35이라고 하시면 다 놀라시더라고요. 어린 나이 어리지 않네 이렇게. 풍수지리학적으로 자기한테 맞는 터가 있어요. 그런가 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광명이 너무 좋습니다. I love you 광명. 저도. 오늘 6월 3일이죠.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날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을 뽑는 날인데요. 우리 광명을 위해서 어떤 인물들이 출마했는지 만나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광명시의원 선거, 그중에서도 나 선거구에 출마한 정치 신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승희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 광명시 나선거구 광명시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된 1나 이승희입니다. 저는 이모경 국회의원의 민원특보로 광명에서 정치를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는 광명 3동에 있는 청춘국간이라는 청년동에서 센터장을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다양한 정책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광명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고 싶어서 시의원에 출마한 이승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인터뷰 역시 사전에 질문지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이승희 후보에게 띵띵이란 이런 질문을 하면은 5글자로 답해 주시고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하면은 네.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선거에는 처음 출마하셨죠? 네, 처음 출마했습니다. 정치 완전 신인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자, 경선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고 네. 다소 늦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네. 이 지역구 국민들이 그럴 거예요. 쟤 누구? 맞습니다. Who is she? 그럴 텐데 늦게 나타난 이유는 뭡니까? 나선거구가 2인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한 명의 후보, 4번이신 이영도 후보님을 준비가 되어 계셨고 네. 그러니까 상대당에서 2명이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2인 선거구면 민주당 1명, 국민의힘 1명. 무투표 당선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무투표 당선인데 저쪽 당에서 2명을 내보냈기 때문에 사실 이 시류에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고 네. 험지, 상대 당한테는 광명은 험지잖아요. 이 그렇죠. 험지에서도 2명을 내는데 우리 민주당이 그렇지. 이 지지율을 얻고 광명에서 음. 후보를 1명만 내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당 차원의 의견이 있으셨고, 그래서 4년 전에도 이제 지방선거 비례대표를 준비했던 경험이 있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정치와 정책 관련된 일을 하다가 이번에 기회가 사실 예기치 않게 매우 급박한 상황에 저한텐 기회이자 또 당에서는 이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르심에 용기를 내서 응답을 드려서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4년 전에 갑 지역이죠, 그죠? 맞습니다. 갑 지역에서 이제 이모경 국회의원 지역인데 비례대표 후보로 거론이 됐었어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못 나왔죠. 안 맞습니다. 나왔나요? 못 나왔나요? 얘기가 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준비만 했어. 그러니까 여행 가는데 그냥 가방만 쌌어. 바로 다시 풀었습니다. 가방 싸고 바로 풀고 티켓 환불하고 뭐 그렇게 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정확한 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출마한 거는 2026년 그죠?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입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경선을 치렀지만 현직 광명시 의원이 네. 나번을 배정받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국민의힘도 2명을 내는데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명 내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출마자가 필요한데 이승희라는 인물이 광명시 의원이 꼭 돼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이모경 의원의 이제 민원특보로 민원인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광명시 청춘곡간이라는 그 청년센터에서 다양한 이제 정책적 가교 역할을 하면서 느껴왔던 것이 제가 이 일들을 하기 이전에는 고자진 양성 과정을 하는 회사를 다녔거든요. 네, 여의도 아카데미라는 회사였는데요.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요? 18년도 10월부터 했습니다. 네. 청년정책 아카데미라는 플랫폼을 18년도에 광명에서 처음 시도했습니다. 아. 그때 광명 청년들을 다 만나게 됐고 청년정책 아카데미를 처음 시작이 광명이었어요? 광명입니다. 네. 왜 광명이었어요? 최민 사무국장과 함께 만든 프로그램이라서 당시 최민 사무국장
아, 지금 현재 그 경기도 의원이면서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는 최민.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때 이제 백지원 전 국회의원께서 네. 이제 계실 때 이제 최민 의원이 이제 비서관이었고, 그죠? 맞습니다. 사무국장이었는데 국회의원 차원에서 청년정책 아카데미를 만들고 싶었고 연락을 네. 한 게 우연히 이제 여의도 아카데미였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광명하고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 지역 청년들이 직접 지역 조례를 재개정하는 일인데 조례라는 말 자체가 사실 어렵잖아요. 청년들은 법과 조례와 정책의 차이를 이제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아. 의견은 계속 물어보는데 정치권에서 청년들은 거의 약간 민원 비슷하게 왜냐면 이게 해결 주체가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네. 그래서 계속 그 간격이 발생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고민에서 청년정책 아카데미라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그걸 이제 다양한 지자체에 확산시켰습니다. 프로그램? 네. 그러면 뭐 강의 프로그램인가요? 교육 맞습니다. 프로그램? 그게 그 전에 이제 공론장 자체가 사실은 활성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 청년들은 그 한 17년도, 18년도부터는 공론장 자체가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공론장이 이제 몇 해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말하라고 해서 말은 하는데 되는 건지 마는 건지 청년들이 이제 제도를 아. 말해라, 정책을 제안해라 해서 음. 말도 하고 제안도 하고 공론도 하는데 아, 실제 피드백이 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효능감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게 되는 활동을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그 간극을 줄이고자 먼저 교육을 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모여서 얘기하게 하지 않고 그런 법과 조례와 정책의 차이 그리고 실제 광역의원이라는 도의원과 기초의원인 시의원 또 시장, 국회의원 이들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한 시간은 교육을 하고 한 시간은 이제 실제 보좌관 출신이나 변호사 분들을 불러서 오. 실제 그 입법에 대한 경험이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깊으신 분들이 오셔서 만약에 이 제안이 성사되기 어렵다면 왜 어려운지 그래서 어떻게 바꿔서 제출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거의 그룹 멘토링으로 알려주시는 그런 사실 귀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그 프로그램을 듣고 기초의원이 된 청년분들도 많으세요. 강사로도 나서서 했어요? 저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했고요. 아, 중간에서 네. 퍼실리테이터? 네. 그러면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네. 많이 오나요? 청년들이? 많이 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옵니다. 이 광명에서는 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광명에서는 18년도에도 했고 22년도에도 했었는데 했어요? 네. 어. 거기 그때 뭐 50명 뭐 이렇게 네. 돈 내고도 가나요? 아닙니다. 무료예요? 무료입니다. 그럼 뭘 먹고 살아요? 회사는? 시 사업 민간 위탁. 지자체에서 단체장들이 정책 제안해보세요, 제안해보세요 네. 하면 이제 반영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는데 네. 했는데 뭐 어떻게 네. 되는지도 모르고 네. 이런 프로세스를 과정, 네, 맞습니다. 알게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려주는 그 네. 프로그램이고 네. 그렇군요. 나는 계속 정치인 양성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정책 아카데미를 이제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정치에 대해서 뭔가 좀 도전 의사가 좀 생긴 건가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정책과 계속 맞닿아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정책 꿈을 안고 이제 오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자치법규, 조례라는 이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그거를 잘 모르는 청년들과 실제 시의회가 받을 수 있도록 그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거는 내가 직접 플레이어로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제도에 담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저한테 들어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고 광명시 현안에 대해서는 이제 2022년부터 이모경 의원님의 민원 특보로 또 센터장으로 이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꼭 제도에 대한 이해도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지역위원회에서 민원특보로 뭐 활동을 하면서 청년들도 청년들이지만 고모님들하고도 되게 사이좋게 고모님들 저를 많이 예뻐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보면서 내가 청년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정치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최민 의원하고 8년 됐네요, 그죠? 네, 그렇게 됐네요. 그렇군요. 그럼 돌발 질문. 이승희 후보에게 최민이란? 정치적 선배, 정치 롤모델? 아, 정치 롤모델, 정치적 선배. 그렇군요. 뭐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깔끔하네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병아리가 딱 깨어 나오니까는 딱
본 그게 그죠? 정확한 비유이세요. 그러니까. 비유세요. 네. 그러면 엄마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백조가 나중에 그 엄마가 닭이라고 진짜 닭인 줄 알았죠. 알고 보니까 백조였는데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명과 인연을 맺었는데 광명에서 살아요? 네, 살고 있습니다. 몇 년부터 살았어요? 2022년부터 살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광명 사람이네요. 광명 사람이죠. 광명은 어떻습니까? 광명은 정말 변화의 기회가 어마어마한 도시 같습니다. 뭐 이 변화라는 게 뭐 광명의 변화입니까? 개인의 변화입니까? 광명의 변화죠. 뭐 저 개인도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네. 질문을 주시니까 저 개인의 변화도 매우 컸던 곳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네. 처음 독립해서 정치를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특별한 도시이지만 이제 저한테 개인적인 의미가 아니라도 네. 이렇게 도시가 커지고 아. 발전하고 이제 모든 것들이 바뀌는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가 다른 그런 이제 도시 발전을 사실 경험하기가 저는 경험할 기회가 많지는 않다고 많지 생각하는데 않죠. 지금 이 시기에 광명은 정말 다양하고 큰 변화를 실제 겪고 있고 또 네. 앞두고도 있는 그런 맞아요.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참 한창 성장기인 맞습니다. 그죠? 그러고 보니까는 우리 둘 다 태생 광명은 아니네요. 네, 광명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태어나진 않았지만은 저는 광명이 고향보다 더 좋아요. 저도요. 이 풍수지리학적으로 자기한테 맞는 터가 있어요. 그런가 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광명이 너무 좋습니다. I love you 광명. 저도 4년 전에 비례대표 준비했었던 청년 후보 이승희 후보 그리고 또 청년곡간이라는 광명시 청춘곳간입니다. 청춘곡간이라는 예, 광명시 거기에서 센터장도 했고 그죠? 아카데미도 청년 정책 아카데미도 해봤고 대학교도 정치 외교학과 나왔고 화려하네요. 경력은 감사합니다. 경력은. 광명도 많이 이제 알 거고 네. 청년들 목소리도 잘 알 거고 그렇게 해서 긴급 투입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누구야 이게 아니고 광명에서 활동을 했었던 하고 있는 최근까지 박승원 시장님 선거 캠프에서도 그죠? 맞습니다. 홍보 담당했었죠. 정책 홍보 담당이었습니다. 정책 홍보 담당. 네. 제가 보니까 경험이 많고 바로 투입시켜도 정책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본기는 돼 있네요. 감사합니다. 체격이 돼야지 뭐 싸움을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전투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승이라는 후보를 보실 때 저 영상을 보시면서 아 저런 그 체력이 갖춰져 있구나. 요거를 보시라고 제가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자 내일입니다. 내일이 오늘이 이제 5월 20일이니까 내일이 5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돌입합니다. 그죠? 로고송, 뭐 구호 이런 거 준비했습니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로고송 뭐 어떤 겁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아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번 찍어주세요. 아. 나번 이승입니다. 뭐 이렇게 진행돼요. 아 그래요? 네, 나번. 나번이니까 네. 1-나번이니까 나번 찍어주세요. 그래요. 나는 이 노래 나나나 나나나나 그것도 고민했는데 쏴. 둘 중에 이걸로 그랬군요. 선택했습니다. 진짜요? 네, 오, 진짜 고민했어요. 그 채림. 네, 채연. 채연. 나 왜 이렇게 채림이라 그러지? 채연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호나 슬로건 있습니까? 있습니다. 뭡니까? 민주당의 진짜 승리 1나 선택으로 완성. 그렇습니다. 일나. 네, 일나. 뭐 여기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가도 당선시키고 맞습니다. 일나도 당선시키고 맞습니다. 주민들한테 알리는 뭐 뭔가 알리기 위한 선거 운동 네. 어떠한 방식으로 좀 다가가고 있습니까? 저는 일단 네. 소개를 할 때 네. 이모경 국회의원의 민원특보 박승원 캠프에서의 정책팀장으로 저를 소개하는데요. 일단 좀 제 역량 부분을 설명드리고 네. 또 이제 제가 명함을 드리거나 인사를 드리면 좀 네. 놀라세요. 뭐 엄마 선거 도우러 나온 딸이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어려서 네. 근데 제가 35이라고 하시면 다 놀라시더라고요. 어린 나이 어리지 않네 이렇게. 친구 중에 애엄마도 있잖아요. 저만 빼고 거의 엄마입니다. 왜 결혼 안 했어요? 정치하고 싶어서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어쨌든 최민 도의원
현재 후보가 인정을 지역에서 좀 많이 받고 있어서 청년 일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아진 게 느껴져요. 현장에서 제가 인사를 드리면 제가 이제 최민호 의원이랑 같이 인사 드릴 때도 좀 있거든요. 그때 너무 일 잘한다고 청년들이 일 잘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좋고 또 네. 이형덕 의원님께서 3선에 도전하시는 그래서 경륜과 지혜가 또 경험의 깊이가 저랑 다르신 훨씬 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같이 있을 때 합이 굉장히 좋고 제가 이형덕 의원님 모시고 또 함께 전 청년으로서 젊은 세대로서 네. 또 이 영역도 챙기겠다라고 함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든든합니다, 그죠? 다른 옆에 계신 분들이. 맞습니다. 그래요. 뭐 이승희 후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기량은 되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쵸? 네. 일단은 다른 분들의 덕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이재명 대통령 그죠? 덕을 보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승희 후보도 덕을 봐야지. 그럼요. 이 형 덕님의 덕도 보고. 네, 형 덕을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형 덕도 보고 오빠 덕도 보고. 자, 그렇습니다. 돌발 질문입니다. 5글자로 해주십시오. 이승희 후보에게 시민이란? 시작의 이유 그 시작은 정치의 시작입니까? 맞습니다. 이 여정의 시작, 이 용기의 시작. 멋진데. 내가 정치를 하게 된 이유는 그 시민이다. 좋습니다. 그 마음 변치 말고 뭐 결과는 뭐 하늘에 맡기는 거고 그죠? 네. 똑 떨어졌다고 뭐 떠나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네, 소금 뿌릴 거야. 알겠습니다. 다시는 강명 오지 말고 여기에서 계속 호흡하면서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한 거 배우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으로서의 장점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소통과 예. 결단력? 오. 약간 조용하지만 제가 생각보다 숫기가 없지는 않고 그래요. 네, 또 결정해야 될 때는 빠르고 치고 나가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저의 강점이 아닐까 스스로 생각합니다. 소통과 결단력. 네. 맞습니다. 이승희 후보가 제가 이제 뭐 오늘 처음 만난 게 아니고 좀 몇 해 전부터 이제 알고는 있었어요. 생기기에는 여리여리하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똑부러집니다. 똑부러져요. 네, 그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모경 국회의원이 그죠? 그 다음에 민호톡보도 하셨고 박성원 시장의 그 캠프에서도 정책? 네, 정책과 홍보. 정책 홍보. 그럼 야 광명 지역에서 지금 현역에 계시는 두 분의 거의 톱 아닙니까? 투탑의 야 실세인데? 내가 잘 보여야겠구만. 근데 두 분의 생각은 안 여쭤봤습니다. 참고로. 물어볼 필요 없어요. 뭘 물어봐. 그냥 우리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뭘 굳이 물어봐. 뭐 아니면 많은 거고. 자, 그럼 현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넓게는 이제 대한민국부터 경기도, 그 다음에 광명시, 그 다음에 여기 지역구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역구 하나만 하겠습니까? 네, 저는 묶어서 좀 설명을 한 번에 드리고 싶은데요. 나누지 말고 네. 통으로 해가지고 네. 그래 어떤 겁니까? 제가 청년 정책을 네. 이제 센터장으로서 좀 가까이서 접하고 네. 실제 해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저는 청년 공간을 담당했었는데 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청년을 위한 정책만 있냐? 왜 청년만 지원의 대상이냐? 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중장년 분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제가 네. 그때마다 드린 말씀이 청년이 제대로 사회에 진입하고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네. 그 다음에 40, 50대가 이게 한 가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이 자기 경제 활동을 하고 독립을 하고 사회에 진입을 원활하게 했을 때 네. 사실은 그 가족 구성원이 자리를 다 잡아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코 한 세대만의 어떤 특혜가 아니다. 네.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미리 낮춰놓는 일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느낀 거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사실 많이 심각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현상인 게 통계는 그런데 네. 또 이제 막상 물어보면 청년들이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냥 9to6 직장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의 범주도 너무나 다양하고 사실 이거를 일을 한다고 봐야 될지 안 한다고 봐야 될지 가늠하기도 어렵고 일단 그래서 좀 어떤 해결해야 되는 좀 더 세심한
이제 접근이 제도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일자리 창출도 일자리 창출이지만 창업을 좀 창업 인프라, 창업 생태계를 열어줘야 한다. 근데 그게 많이 열려 있어요. 왜냐면 창업지원센터는 대부분의 어떤 기초 단위 또 강역 단위로도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창업 지원금도 이제 국가 중앙 차원, 광역 차원, 기초 차원에서 다 지원금이나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실제 청년 창업가들한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예를 들면 그런 불필요한 서류 작업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판로 개척인데 네.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창업을 해서 자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이 결국 안 나오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 역할을 공공이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가? 그럼 왜냐면 지원금을 받고 창업을 했는데 폐업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공공이 해야 되는데 그만큼 촘촘한 설계가 가능한가? 만약 지금까지 가능하지 않았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사실 저는 광명시에서 먼저 시도를 해보고 싶고 이건 기초 단위에서 충분히 먼저 실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어서 네네. 그리고 저는 가능하다면 이번에 하안동에 들어오는 K청년혁신타운 하안동 국유지에 예정돼 있는 네. 그 말만은 네. 네. 참고로 지식산업센터로 결정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인식이 네. 되어 있지. 그러니까요. 그 인식을 바로 잡습니다. 어떻게? 지식산업센터로 결정된 바 전혀 없습니다. 그 용지는 아직 어떻게 활용될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지 뭐가 들어올지는 전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네. 오해를 바로 접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 청년혁신타운이나 네. 또는 이제 3기 신도시, 또 네. 테크노밸리 이런 데서도 이제 다양한 형태의 창업 인프라들이 생겨날 텐데 네. 거기서 좀 이제 어떤 컨텐츠들을 기획해서 담아낼 수 있을까?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다양하게 청년들 창업하세요 보다는 어떤 컨셉, 어떤 분야,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모였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이게 저희 지역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담아낼 수 있는 그래서 도시의 좀 이 큰 변화 속에 있는 도시를 더 크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창업 얘기로 끝날 줄 알았는데 네. 그거를 지금 이제 학원동 같은 경우에는 그죠? 네. 테크노밸리?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첨단산업단지 막 이렇게 맞습니다. 들어오는데 네. 거기에 결국은 이제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자,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저 이승희 이모경 국회의원의 민원 특보로 그리고 광명시 청춘곡간이라는 청년센터의 센터장으로 이제 광명시에서 다양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제 제가 해온 일들을 더 크게 시민과 함께 일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역민분들의 선택이 필요한데요. 저희 지역 주민이신 광명 4567동 주민님들 그리고 철산 4동, 학원동 주민분들께서 꼭 투표용지 2번째 칸 이 35살 일하기 딱 좋은 나이에 일꾼인 저 이승희를 선택해 주셔서 반드시 더 살기 좋은 광명시 그리고 유능한 정치하는 그런 정치인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이승희 후보를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왜 정치에 나왔지? 어떻게 정치를 만약에 당선되면 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광명시의원 나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1-4번 이승희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안에 정치인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정치 꿈은 언제부터 꿨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한 어릴- 유치원 다닐 때부터 유치원 다닐 진짜로. 그럼 보통 아이들이 그 대통령의 꿈이라고 맞아요. 하는데 그럼 대통령의 꿈이었나요? 네, 그 꿈이 고등학생 때까지 저는 대통령 꿈이었어요. 근데 바뀌는데. 요즘 안 바뀌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그래요? 지금 꿈이 대통령은 아닌데요. 네. 좀, 그럼 좀 크고 나서도 안 바뀌었고. 그랬어요. 신기하네.